강화학습으로 복잡한 게임을 익히려면 수억에서 수십억 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수백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지만 장비가 커질수록 실험 비용과 반복 시간도 함께 커집니다. 샘플 팩토리는 반대로 묻습니다. 환경 시뮬레이션과 신경망 추론, 학습을 한 머신 안에서 제대로 겹치면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요? 논문은 멀티코어 CPU와 GPU 한 개를 사용한 구성에서 최대 약 13만 FPS를 기록합니다. 단순한 숫자 자랑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 실제 게임 AI 실험을 더 빨리 반복하려는 시스템 설계입니다. 오늘은 이 속도가 어디서 나왔고 빠르게 모은 경험이 낡아지는 문제를 어떻게 보정했으며 실제 둠 에이전트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 한 반복에는 세 가지 큰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 게임 인스턴스가 화면과 보상을 만드는 환경 시뮬레이션, 현재 정책이 다음 행동을 고르는 신경망 추론, 그리고 모은 궤적으로 가중치를 바꾸는 역전파입니다. 동기식 구현에서는 한 단계가 끝날 때까지 다른 단계가 멈춥니다. 게임이 행동을 기다리면 CPU가 놀고 학습이 끝나길 기다리면 GPU가 놀며 느린 환경 하나가 전체 배치를 붙잡기도 합니다. 샘플 팩토리는 가장 느린 작업조차 입력을 기다리지 않도록 큐를 채워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성능 지표는 모델 정확도만이 아니라 각 장치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쉬었던 시간을 함께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PPO나 A2C 구현은 환경 여러 개에서 일정 길이의 궤적을 모은 뒤 수집을 멈추고 그 배치로 학습합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공장으로 비유하면 조립 라인이 완전히 멈춘 뒤 창고 정리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GPU가 행동을 계산하는 동안 환경이 멈추고 역전파가 진행되는 동안 새 경험은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마다 에피소드 종료 시점이 다르면 빠른 작업자는 느린 작업자를 기다립니다. 병렬 환경 수를 무작정 늘리면 배치가 커져 학습 특성까지 바뀝니다. 샘플 팩토리는 수집 속도를 높이되 학습 배치 크기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려고 역할을 분리하고 비동기 메시지로 연결합니다. 여기서부터 단순한 알고리즘 구현이 아니라 운영체제에 가까운 설계가 시작됩니다. 샘플 팩토리의 전체 구조는 롤아웃 워커, 정책 워커, 러너 세 부분입니다. 롤아웃 워커는 게임 환경만 움직이고 화면과 보상을 수집합니다. 정책 워커는 여러 환경의 관측을 GPU 배치로 묶어 행동과 순환 신경망의 은닉 상태를 계산합니다. 러너는 완성된 궤적을 받아 정책과 같이 함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세 역할은 FIFOQ와 공유 메모리로 연결되어 동시에 움직입니다. 환경이 다음 장면을 만드는 동안 GPU는 다른 환경들의 행동을 계산하고 그와 동시에 러너는 이미 완성된 배치로 역전파를 수행합니다.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 수가 아니라 각 부품이 독립적인 속도로 일한다는 점입니다. 병목이 생기면 해당 작업자 수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산 강화학습 시스템에서 액터는 환경 실행과 정책 추론을 함께 담당합니다. 그러면 액터마다 신경망 복사본이 필요하고 모델이 커질수록 메모리와 갱신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샘플 팩토리의 롤아웃 워커는 정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 인스턴스를 순서대로 전진시키고 관측과 보상, 은닉 상태를 공유 텐서에 기록한 뒤 행동 요청만 보냅니다. 덕분에 워커는 얇고 가벼워져 멀티코어 CPU에 많이 띄울 수 있습니다. 환경 전환 데이터는 고정된 형태의 텐서로 미리 할당되고 워커가 직접 거대한 메시지를 직렬화하지 않습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는 물리와 렌더링 작업을 맡는 실행기와 의사결정을 맡는 서버를 분리한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각 환경은 한 번에 관측 하나만 보내지만 GPU는 작은 요청을 따로 처리할 때 효율이 낮습니다. 정책 워커는 여러 롤아웃 워커에서 도착한 관측과 은닉 상태를 모아 하나의 큰 배치로 추론합니다. 실험에서는 보통 2개에서 4개의 정책 워커만으로도 롤아웃 워커 전체의 행동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워커 자체는 상태를 소유하지 않고 모든 궤적 정보가 공유 텐서에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의 다음 단계가 꼭 같은 정책 워커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설계는 자잘한 행동 요청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모아 GPU가 한 번에 처리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을 살리면서 CPU 환경은 정책 계산 때문에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프레임 처리량이 높아지면 통신 자체가 새로운 병목이 됩니다. 논문은 최대 속도에서 초당 1GB가 넘는 데이터를 만들고 소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양을 매번 직렬화하고 프로세스 사이에 복사하면 계산보다 포장과 배송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샘플 팩토리는 시스템 메모리에 고정 크기 텐서를 미리 할당하고 관측과 궤적을 그곳에 기록합니다. Q에는 실제 화면 데이터가 아니라 어느 슬롯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작은 인덱스만 보냅니다. 정책 가중치도 GPU 공유 메모리에 두어 새 모델이 나오면 정책 워커가 빠르게 복사합니다. 논문에서 전형적인 정책 갱신 전달은 1m초보다 짧았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정책이 오래된 상태로 경험을 모으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환경 워커가 행동을 요청하면 GPU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남습니다. 샘플 팩토리는 한 워커가 가진 환경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의 게임을 전진시키는 동안 정책 워커는 B그룹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다음 순간에는 역할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통신과 추론 지연이 다른 그룹의 환경 계산 뒤에 가려집니다. 논문은 이를 더블 버퍼드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화면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 묶음의 빈 시간을 겹치는 것입니다. 게임 엔진에서 렌더링과 자원 업로드를 이중 버퍼로 겹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환경 계산 시간과 추론 시간이 균형을 이룰수록 CPU 코어는 거의 쉬지 않고 다음 프레임을 생산합니다. 이동기 시스템이 빨라질수록 수집된 경험과 현재 학습 중인 정책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어떤 행동은 몇 번 전에 정책이 골랐지만 러너는 이미 갱신된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책 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책 경사법은 현재 정책이 만든 데이터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인데 오래된 데이터가 많아지면 가치 추정과 업데이트 방향이 어긋납니다. 특히 순환 정책과 고차원하면 복잡한 행동 공간에서는 작은 정책 차이도 긴 궤적 끝에서 큰 행동 차이로 커질 수 있습니다. 샘플 팩토리는 가중치를 1m초 이내로 배포해 첫 번째 원인을 줄이지만 병렬 환경이 러너보다 더 많은 궤적을 생산하는 두 번째 원인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설계와 함께 오프 폴리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논문은 정책 지연을 다루기 위해 두 안전장치를 함께 사용합니다. PPO 클리핑은 새 정책이 행동을 만든 정책에서 한 번에 너무 멀리 이동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V트레이스는 행동 정책과 목표 정책의 확률 비율을 이용해 같이 목표를 보정하되 중요도 가중치를 잘라 극단적인 분산을 막습니다. 둘은 같은 문제를 다른 위치에서 막습니다. PPO는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파괴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고 V트레이스는 낡은 데이터로 계산한 가치 목표를 현재 정책 쪽으로 당깁니다. 샘플 팩토리는 보고한 모든 실험에서 두 방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APPO는 단순히 비동기 PPO라는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빠른 수집이 만든 오프 폴리시 편향을 감당하도록 보정된 학습 루프입니다. 계산 성능표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동일한 시스템 번호 2 구성에서 샘플 팩토리 APPO는 어타리에서 초당 135,893프레임, 비즈둠에서 146,551프레임, DM랩에서 42,149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순수 시뮬레이션만 돌렸을 때 가능한 상한 대비 각각 약 74.8%, 45.4%, 84.8%입니다. 환경마다 물리와 렌더링, 모델 비용이 달라 절대 FPS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같은 환경의 기준 구현과 비교하면 자원 활용 차이가 선명합니다. 특히 IMPALA 계열 구현은 직렬화와 액터 메모리 사용해서 병목을 보였고 샘플 팩토리는 공유 메모리와 역할 분리로 그 간격을 줄였습니다. 프레임을 많이 뽑는다고 에이전트가 반드시 더 적은 데이터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은 환경 프레임뿐 아니라 실제 경과 시간으로도 비교합니다. 비즈둠의 파인드 마이 웨이 홈과 디펜드 더 센터에서 샘플 팩토리와 시다렐 V트레이스는 비슷한 표본 효율을 보였지만 같은 수준의 성능에 도달하는 벽시계 시간은 샘플 팩토리가 약 4배 빨랐습니다. 이 결과는 알고리즘이 갑자기 4배 영리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양의 경험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하고 학습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돌리던 실험을 4번 검증할 수 있고 보상 설계나 네트워크 구조의 실패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샘플 팩토리는 단일 게임만 빠르게 돌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DM랩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4개 정책의 집단을 한 대에 36코어, 4 GPU 머신에서 학습했습니다. 원래 IMPALA 실험이 여러 서버 규모의 구성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멀티태스크 벤치마크를 단일 노드로 가져온 점이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미로와 탐색, 기억 과제는 경험 분포와 학습 속도가 달라서 단순한 병렬 실행보다 스케줄링과 처리량 균형이 중요합니다. 논문은 미리 생성한 환경 레이아웃 데이터도 사용해 동적 생성 비용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실무적 교훈은 모든 환경을 같은 속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성과 정책 추론, 학습 중 어느 단계가 병목인지 계측하고 독립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행동 결과도 보겠습니다. 둠듀엘과 데스매치에서는 이동, 조준, 좌우 이동, 사격, 달리기뿐 아니라 무기 교체와 상호작용까지 포함해 가능한 행동 조합이 약 12,000개였습니다. 에이전트는 보처럼 전체 게임 상태를 보지 않고 화면 픽셀과 체력, 탄약 같은 보조 정보만 받았습니다. 36코어와 4 GPU에서 8 에이전트 집단을 학습한 결과 최종 에이전트들은 최고 난도 내장보들 두 환경 모두에서 모든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데스매치 평균 점수는 80.5 대 12.6, 듀엘은 34.7 대 3.6이었습니다. 더 빠른 파이프라인이 정밀한 조준과 이동을 직접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 프레임의 시행착오와 집단 탐색을 현실적인 시간 안에 수행하게 했습니다. 논문은 멀티플레이어 듀엘에서 8 에이전트가 서로 대전하도록 확장했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집단에서 정책을 골라 상대를 구성하고 성능이 낮은 정책은 주기적으로 우수 정책의 가중치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어받습니다. 학습률과 엔트로피 계수, 보상 가중치도 집단 기반 학습으로 변이합니다. 각 정책은 25억 환경 프레임을 경험했고 전체 집단이 소비한 시뮬레이션 시간은 약 18년에 해당합니다. 실제 달력 18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빠른 시뮬레이션으로 압축한 경험량입니다. 작은 집단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이 나타났고 고정본만 상대할 때보다 상대 정책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집단 성능은 계산 자원과 보상 설계에 크게 의존하므로 단일 정책 결과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세 게임의 샘플 팩토리식 구조를 적용한다면 먼저 환경 한 단계, 정책 추론, 역전파가 각각 몇 밀리초를 쓰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CPU가 병목이면 롤아웃 워커와 환경 묶음을 조정하고 GPU가 병목이면 정책 배치와 워커 수를 바꾸며 러너가 밀리면 배치 크기와 네트워크 비용을 재검토합니다. 동시에 정책 버전과 궤적 나이를 저장해 오래된 데이터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 평가는 FPS 하나로 끝내지 말고 조준 정확도, 생존 시간, 자원 사용, 맵 이동 범위, 상대 유형별 승률처럼 게임 행동 지표로 나눠야 합니다. 논문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최대 처리량은 특정 하드웨어와 환경에 의존하고 더 많은 프레임은 표본 효율을 자동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둠 집단 실험은 내 GPU를 사용했으며 대규모 시뮬레이션 비용도 큽니다. 결론은 무조건 더 많은 경험이 아니라 같은 자원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그 속도를 안정적인 학습으로 바꾸는 설계입니다.